학교에서도 하는데 영어로 또 해야 된다니. 한국말도 잘 모르는데 이걸 영어로. 정치 한국말로도 모르십니까? 보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도 무슨 내용으로 우리를 괴롭히고자 하는 건지 한번 보자. When gathering the preferences of multiple agents into one collective choice. 자, 모을 때네요. 다수 에이전트의 선호를 하나의 집단적인 선택으로 모을 때 it is easily seen, 쉽게 보여진다는 거야. 뭐가? 어떤 특정한 케이스들이 뭔가 우세할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죠? 왜냐면 우리도 서로의 각자가 원하는 프리퍼런스가 다 다를 텐데 그거를 하나로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어떤 케이스들이 뭐 우세한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케이스들은 뭐 고려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테고 뭐 많겠죠? 근데 여기서의 예를 한번 보자. 예를 들어 if there are two alternatives, 만약에 두 개의 대안이 있잖아. A랑 B.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그 아파트를 살지 말지에 대한 대안이 있다고 치자고. 아, 그러면 여기 말고 그냥 옥현 3단지에 투자를 좀 더 하자. 이런 말이 있을 수도 있잖아. 자, 대안이 있을 때 and two agents, 그리고 two agent, 그 두 당사자가 어때? 한 명은 prefers A하고 한 명은 B를 더 선호하는 거야. 그러면 there is no deterministic way. 그러니까 결정적인 방법이 없다는 거지. Of selecting a single alternative. 하나의 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단 말이야. 뭐 하지 않고, violating 하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좀 위반하지 않고, 하나나 아니면 두 개의 기본적인 공정한 컨디션, 조건들을 위반하지 않고는 어떠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 그게 뭐냐면 anonymity, 익명성, 그리고 neutrality, 중립성. 이라는 이러한 공평한 조건 중에 하나를 위반하지 않고는 하나를 선택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이걸 살까 말까를 익명적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 말고 선생님 엄마나 뭐 선생님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볼 때는 사실 익명성이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한테 중립적일 수가 없잖아. 둘 중 하나는 위반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안 하고서는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어. anonymity, 익명성이라는 걸 뭘 요구합니까? collective choice가 어디랑 독립적이어야 되냐면 이러한 그 당사자들의 identity, 정체성이랑은 독립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지. 반면에 중립성은 어떤 거야? impartially towards the alternative. impartially, 불공정하게. impartiality를 요구한다. 그 대안에 대한 공정성인 것 같은데 impartiality 뜻 한번 밑에 봐봐. 이게 공정한 거 아니면 불공정이거든? 공정한 거야? 응. 그러니까 그 대안에 대한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왜 그 대안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대안을 선택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공정성을 요구를 하는 거겠죠. Allowing lotteries and social outcomes, 사회적인 이러한 결과로서 복권 같은 거 이런 거를 허용해 버리면은 뭐처럼 보이는 거야? Seems like a necessity. 이게 필수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러한 공정한 집단적인 선택에. 그러니까 이걸 뭘로 하자는 거야? 야, 우리 그러면 50명은 사자 그러고 50명은 딴 거 사자 그러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공정한 컬렉티브 초이스를 위해 가지고 복권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한 명 걸리는 사람이 선택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가버린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필수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실제로 대부분의 이러한 결정적인 사회적 선택 기능, 근데 뭐 같은 거냐면은 복수의 규칙이 오직 결정적일 때. As long as there is no tie. 그러니까 tie가 없다라는 말이 뭐예요? 5대5. 동점. 그러니까 동점이 없는 한 복수의 규칙, 그러니까 1번 규칙이랑 2번 규칙이 둘 다 해당되는 이러한 복수의 규칙이 결정적인 이러한 사회적인 선택 기능들이라는 거지. 실제로 대부분의 이러한 결정적인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을 할 때 1번만 선택하고 2번을 다 죽일 수는 없다는 거야. 복수적인 집단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보통 resolved 해결된다라고 하네요. by drawing a lot. 그러니까 많이 끌어들임으로써 또는 뭐 그쵸 투표를 많이 하게 함으로써 끌어들임으로써 맞아요. The use of lotteries. 그래서 복권을 사용하는 거, 복권 당첨을 사용하는 거. 뭐를 위해? For the selection. 선택. 근데 어떤 선택이죠? Of officials. 공무원들의 선택을 위해서 이러한 복권식의 당첨을 사용하는 것은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goes back to 어디로 돌아갈 수 있다? 세상에서 최초로 민주주의를 했던 이런 아테네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지. 얘네들이 그렇게 했었나 봐. 근데 아테네에서는 널리 간주되었다라는 거지. 뭘로써? 그게 민주주의의 아주 주요한 특징으로서 그것이 간주됐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익명성이랑 뉴트럴리티 둘 중 하나는 위반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복권식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두 개 규칙이 뭐 다 되는 걸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지. 그리고 최근에는 뭘 얻었다. 점점 더 증가하는 관심을 얻게 됐다. Political Science, 정치과학에서도요. 그러니까 대안이 A가 아니면은 B밖에 안 될 때 익명성이라던가 뉴트럴리티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뭔가 정당한 결과가 얻어지고 그 중에서 이제 어너니미티는 뭔지 뉴트럴리티는 뭔지 설명이 하나 나와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로터리식으로 선택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어떤 케이스들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하나의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될 때 어떤 케이스들은 랜더미제이션, 랜덤화를 요구하나? 또는 다른 수단들, 타이 브레이킹을 위해? 근데 둘 다 반반을 선택한다는 말이 있었나? 2번. demonstrate, 증명한다. 얼마나 그 공정한 선택이 유효하지 않은지를 입증한다. 3번 볼게요. necessitate, 필수적으로 한다. 결정적인 시스템. 근데 어떤 시스템이지? selecting voters blindly. 그러니까 유권자들을 블라인드하게 선택하는 거. 쓸 필수적으로 한다. 블라인드하게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3번 일단 나가리 시켜볼게요. rely upon, 의존한다. 중립적인 에이전트인데 이것도 중립성만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뭐 하기 위해서? 클리어한 선택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5번 한번 볼게요. require, 요구한다. understanding, 이해를. 근데 어떤 이해죠? unpredictability, 예측 불가능성. 근데 민주주의에 내재하고 있는 로터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집 청약할 때도 그거 약간 당첨 시스템 같은 거잖아. 일단 단어 먼저 내줄게. 오. mean 의미하다, 말고 수단, 말고. 방법. no. 전혀 다릅니다. 잠시만요. 민 그거 잠시만, 동사예요? 아니 명사입니다. 명사. 그거 힌트 주시면 돼요. 피부로 시작합니다. 평판. 아니, 평판 비슷하죠? 비슷해. 평가, 아니야. 평점. 아니야. 아니, 진짜 알았는데 이거. 알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평판이랑 비슷했어 진짜. 근데 뜻적으로는 완전히 달라. 얘들아 이거 답 생각하고 있는 거 맞지? 네. 평상시에. 아니야. 평범. 아테네 쪽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 평으로 해요? 평으로 시작하는 거 맞아. 평평한. 로터리를 허용하는 평평한 것이 아니라고. 그건 이분이라고. 공정한 선택을 위해서 로터리를 허용해야 된다. 저게 주제인데. 1번입니까? 네. 타이브레이크
그러니까 타이 브레이킹이 5대 5잖아요. 이거를 깨기 위해서는 랜덤화 같은 거나 다른 민즈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랜더미제이션이 지금 로터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돌려보죠. 아테네까지는 사실 필요 없는데 결국에는 그런 익명성이나 중립성을 해치고 선택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뽑기로 하자. 이런 거지. 이게 오히려 그 초기에 아테네의 민주주의랑 비슷하다라는 거잖아. 그죠? 알아야 돼 진짜. 민이었죠. 민. 두 글자. 그죠? 이게 주제라서 그래. 따라서 복권 추첨을 무작위 선택이라고 봤네. 그지? 이게 오히려 공평한 집단적 선택을 위해 필수적인 것처럼 보인다. 제가 쓴 게 그거예요? 원래 뜻이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에 나온 게. 이거 공직자들 선출할 때 로터리로 사용했구나. 오케이. 첫 번부터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단어 한번 보자. Notion, Principle, Celebrity, Affordable, Infrastructure, Hazardous, Counterpart. 그러면은 US 프레지던트가 만났네. 그의 러시아 상대를 만난 거겠죠. 카운터파트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동등한 상대방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평론 맞죠? 평론이요? 네. 아니에요. 가게는 팔아요. 슈즈를 합리적인 가격에 팔지 않을까? affordable, 살만한 가격에 파는 거지. Hey. 평운. 아니야. country는 needs more money. 왜 돈이 더 필요해? 리빌드 해야 되잖아. 그거에 인프라스트럭처를 더 리빌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honesty는 뭐야? 정직은 기본적인 도덕적 원칙이 되겠네요. principle. 와, 저 밤까지 저래 저거? 후보자 저거 저 유세하는 거? 주말 8시인가? 9시부터 계세요. 집에 앞집 제발 투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와, 야, 헤드라이트 없이 드라이빙 하는 것은 극도로 hazardous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 밤에 불빛들이 많으니까는 사람들 그냥 라이트 꺼져 있는지 모르고 운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그런 차들 보고 스텔스라 그러거든요. 스텔스를 지나간다고. 앞에 차가 오는지 우리는 안 보여. 지들은 잘 보이잖아. 그냥 다른 불빛들이 있어가지고. hazardous 위험한. 바이오 하자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게임 같은 거 할 때 생화물 위에 바이오 하자드 이렇게 막 적혀 있잖아요. 안 적혀 있는데. 레지던트 이블 그런 좀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바이오 하자드라고 막 적혀 있는데 그거 저희가 볼 수 있나요? 비슷해. 평 다음에 기억이 맞아. 제목 한번 볼게요. 야, 짧아 보인다. 제발 쉬워라. 정치 쪽인데 어려우면 어떡해. 그지? 정치 법 쪽이 어려우면 진짜 절대 안 납니다. 철학이 쪽 있잖아요. 자, along with. 자, 뭐랑 함께? 잘못된 개념과 함께인데 어떤 개념이야? 그거 뭐야? 그건가 보네. 접속사? 그거 뭐야? 동격. 법이 존재한다. 책에. 그럼 법은 책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잘못된 개념과 함께 또 뭐가 나오는 거야? Equally mistaken idea. 똑같이 잘못 받아들여지고 있는 아이디어인 법은 secret한 거다라는 아이디어도 같이 나온다라는 거죠. 또는 적어도 ordinary people한테는 inaccessible하다. 접근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잘못된 개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법을 at the advanced technical level. 그러니까 조금 더 진보되고 좀 더 기술적인 레벨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레벨인데? 로이어가 하는 것처럼 변호사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이야 AI가 생겨서 좀 법조문 이런 거 판례 같은 게 있어 찾아줄 수 있어 하면은 좀 정확도 높게 찾아주기도 하고 심지어 소장도 대신 써주거든 AI들이. 요즘에는 그래. 근데 옛날에는 집에 변호사 하나 없으면 억울한 일 당해도 어디에 호소할 데도 없고 그 법원 가면은
평균 맞아. 법원 사무실 직원들이 막 이런 거 귀찮아하면서 도와주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예전에는 그랬지. 법이 약간 일반인은 접근하지 않는. 또 그래서 보이스피싱 많이 당했잖아요. 무슨 뭐 검찰에서 수사관들이 전화 오고 막 이러면은 원래 그렇게 전화할 수가 없거든요. 너 몇 개 더 쳐야 되는데 근데? 저요. 몇 개죠? 세어 먹을게요. 여튼 로이어들이 하는 것처럼 그러한 좀 고급화된 레벨로 법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한 것은 뭘 요구하냐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는 해야 돼. 하지만 이러한 그 법의 베이직한 서브스탄스가 근데 원래 물질 아니냐? 여기서 서브스탄스가 뭐라고 썼을까? 상태? 뭐라고 쓰였냐? 서브스탄스? 본질. 본질이요. 와우, 네. 이게 아니라 사기 좀. 이러한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까지는 필요하지 않대. 법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왜냐면 법은 결국 뭘 반영하게 되니까? 라이프를 반영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 그런 거 있어 없어? 킥보드 그런 거 아무 때나 세우면 안 되는 그런 법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삶을 반영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법 안에 내재되어 있는 또는 구현되어 있는 원칙과 이슈들은 뭐랑 다르지 않아? 우리가 experience 하는 거랑 다르지 않다는 거지. 삶의 다른 측면들에서. 예를 들어서요. 계약법 같은 걸 한번 보자. contract law 같은 거. 얘는 commentary 하다고 on the way people make, interpret, keep and break their promises. 커멘터리랑 커멘티가 약간 댓글 다는 거잖아. 혹시 뭐 논평적인 이런 말로 쓰였나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커멘터리? 언급적인 이런 말도 괜찮은데. 해설적인, 그러니까 논평적인 거 맞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약속을 계약하는 법이라 그랬잖아요. 계약법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민사죠, 그죠? 애초에 사기에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형사로 가기는 합니다. 사기로 우리가 먼저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데, 근데 그거 알죠? 사기죄로 누군가를 집어넣는다는 게 진짜 힘든 거? 왜냐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갚으려고 했다라고 하면 그게 기망이 아니래. 그래서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 사람이 10만 원만 갚았어. 그러면 갚을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는 거야. 그래서 형사죄로 처벌은 못한대. 그냥 민사를 걸어서 받아야 되는 거지. 민사 걸고요. 너네가 그렇게 막 내가 이 돈 없다고 죽는다 이런 게 아니면은 그냥 민사 걸고 그러면은 돈 갚아라 이렇게 판결문이 나오거든요. 판결문이 나오고 나면은 돈을 일단 달라고 하지 마. 1년 동안 버텨. 이자가 계속 쌓여요. 법정 이자가 한 12.4%인가 정도가 계속 쌓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1년을 안 갚았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자로 등재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빚을 다 갚아서 내가 이거를 해제해주기 전까지는 본인 통장 못 쓰고요. 본인 신용카드 못 쓰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런 거를 저도 사기를 당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미리 알려주질 않잖아. 알려줄 데가 없어. 내가 사기를 당하기 전에는. 직접 다 찾아봐야 되거든. 여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채무불이행 신고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자 붙은 돈까지 제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채무불이행자로 살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지. 그러면 그때는 진짜로 어쩔 수가 없다. 그래도 채무불이행자에서 빼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이 죽지 않는 이상 10년 뒤든 20년 뒤든 본인 명의로 거래해야 될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 채무불이행자 등재 때문에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케이? 나중에 돈을 혹시나 떼인다면 아마 한 번은 떼이고 살 거예요. 친구든 누구든. 커멘터리 여기 나와 있었네요. 해설. 그러니까 영화 평론 이런 거 할 때 커멘터리라는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영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알죠? 커멘터리 같은 거 많이 쓰죠. 뭐 감독 코멘터리 이런 것도 쓰이고. 하여튼 계약법이 자기들의 약속을 만들고 해석하고 또 유지하고 깨는 이러한 방식의 그냥 해설일 뿐이라는 거야. 우리가 사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제목은 뭔지 알겠죠? 법이라는 게 그렇게 전문가적인 수준까지 뭐 몇 조 몇 항에 의하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야. 됐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상업적이거나 아니면 비상업적인 배경에서 둘 다. 그 다음에 few non-law maker, law maker가 그거죠.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입법하는 사람들이 law maker들이죠. 그러면은 이 입법을 하지 않는 진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뭘 묘사할 수 있다? 그러한
객관적인 이론을 묘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면 실제로 법을 만들 때는 원론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지. 근데 그 법망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면 법이 구체화될 뿐이에요. 그다음에 판사들이 그거를 해석을 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죠? 법은 일단은 원론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버스 기사가 그 탕비실에 있는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유죄를 받거나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해석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수의, 그러니까 뭐 입법자가 아닌 사람들은 사실 뭐 묘사할 수가 없는 거지. 객관적인 이론을 할 수 없는으로 하는 게 더 낫겠다. 거의 없는으로 해석하는 게 더 낫겠어요. 뭐를 이런 계약의 공식 같은 거 있잖아. 또는 막 사기방지법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객관적인 이론을 묘사할 수 있겠어? 못하잖아요. 하지만 생각은 해본 적이 있는 거야. 많이. 우리도 객관적으로는 알죠.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한테 행해주기로 해놓고 안 했으면 사기가 맞지 라고 우리는 생각은 할 수 있다는 거지. 계약과 약속에 대해서요. 그래서 네가 cross your finger 하는 게 뭐예요? 이거 약속하는 거죠, 그죠? cross your finger 하잖아요. 네가 약속을 할 때 꼭 지킬게라는 말이거든요. cross 한다는 거는. Does it mean that? 그게 의미하는 거 아니야? The promise doesn't count?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 거짓말 그렇네. cross your finger. 맞아. 말해놓고 뒤에서 이러고 있으면은 구라라는 거죠. 맞아요. 거기 보면 나오지 않나? 그 사람의 평생의 인생이 다 그 영화 제목 맞아.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하는 그 영화. 트루먼 쇼 맞아. 트루먼 쇼에 보면 결혼할 때 그 여자애가 뒤에서 이러고 있지 않아요? 맞죠? 맞아. 너가 약속할 때 네가 만약에 손가락을 꼈어. 그러면은 그게 약속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네가 최근에 구매한 텔레비전이 작동하지 않아. 그러면 네가 그것을 뭐 스토어에 반납할 수 있어? and so on 기타 등등. 여기는 뭐 예시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계약서 쓸 때 내가 손가락 이렇게 하고 있는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되지 않나? 새로 구매된 TV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리턴할 수 있지 않나? 그거는 맞지.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인 질문 같은 거지.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 거. 그래서 법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왜 더 컴플리케이티드 하나? 아니겠죠. 어려움 아니겠죠. 법적인 개념의 일상적 의미. 일상적이라는 말 때문에 일단 체크해 둘게요. 법적 언어를 해독하는 거는 어려운 퍼즐이다. 이것도 아니겠죠. 법과 사회적인 도덕 차이를 탐험하는 것. 사회적 도덕성. 도덕과 법. 도덕이라고 봐야 될까? 몇 번 할까? everyday meaning이 좀 더 낫지 않냐? 그지? 사회적 모럴리티랑의 차이를 탐색하는 거. 차이가 근데 너무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3번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왜 아직도 많이 남았냐? 일단 2번, 3번 먼저 해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거 하고 28강 아직 안 한 사람이랑 29강 단어 시간 좀 드릴게요. 자, 인터넷이 뭘 또 바뀌었냐? 패션 시장을 바꿔버린 거야? 그랬겠죠. 요즘 누가 나가서 입어보고 사요? 그냥 너네 고를 때 M 이런 거 사지 않아요? 다양이 혹시 S 입니? 저 그냥 혹시 기분 나쁜 사이즈 입나요? 리뷰 가서 저랑 비슷한 거 하거나 에이블리 같은 거 볼 때? 아니 근데 나는 그래도 약간 이해되지 않는 선택의 사이즈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던데? 나랑 비슷한 체형인데? 아니 그래서 가장 많은 걸 하고 그 리뷰가 좀 부족하면 그냥 모델 입은 거 시켜. 모델 그냥 그래서 키가 S 시키나요? 아니 몰라요. 그냥 모델 입은 거 똑같이. S 입냐? 기분 나쁜 사이즈. 기분이 상해요. S만 보면 기분이 S 입어요? 바지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키가 크시죠. 기분이 상합니다. S 사이즈는. 옛날엔 진짜 그랬어. 막 S가 44 사이즈였잖아. M이 5고 라지가 66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바지도 한 30인치 이상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좀 큰 건데 근데 길이 때문에는 예전에 L 많이 고르긴 했거든. 옛날에 좀 바지 짧게 나잖아요. 좀 길게 안 나오고 맞지? 근데 44는 진짜 좀 아니지 않나? XS 입는 애들 진짜 이해 안 되지 않아요? 있어요? XS 입는 사람들 있어. 있어요?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왜 우리 인스타 보면은 가슴은 이만한데 뭐 허리 막 이런 애들 있지 않아? 골반도 이렇고? 아니 프리 사이즈가 얼마 정도? 이런 애들 뭐 입는데 도대체 옷? 뭐 입는데? 미디엄 안 입을 거 아니에요? 보지 않았어? 그 모델들 보면은 그 수영복 모델들도 그렇고 허리는 진짜 이만하거든? 갈비뼈가 몇 개 없는 수준으로 얇아 진짜. 모델이 보자한 거 맞겠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몸매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근데 여자 프리 사이즈가 얼마? 여자 프리 사이즈가 55 정도 아니야? 55에서 66이 아마 프리 사이즈일걸? 그러니까 프리 사이즈 완전 편하다. 프리 사이즈가 편하지 당연히 몸에 붙는 게 없는데 편하죠. 아 그리고 미국 사이즈로 사실 때는 저 이거 폴로가 XS거든요. 미국은 사이즈가 두 치수 작게 사면 돼요. 진짜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는 체형들이 좀 다들 좀 있으신 편이다 근데 보니까. 중국은 크게 사요. 아 중국은 또 크게 사야 돼? 아니 그러니까 그 중국은 하도 작게 나오니까 옷이 시킬 때 크게 아니 시켜. 근데 중국 사람들 뭐 그렇게 작지 않던데. 아니 그딱 맞는 걸 추구하잖아요. 걔네는 충분히가 뼈말라요. 네, 뺨 아 그래서 딱 크게 시켜야 돼요. 진짜 어이가 없다. 한 개나 두 개 정도 크게 시켜요. 아니 근데 원하는 게 막 그 정도 뼈말라는 아니잖아. 볼륨이 있을 때는 다 아니, 있으면서 완전 뼈말라 아니야? 뼈말라. 아 그냥- 진짜? 앞판 뒷판 다 판판해도 돼? 엉덩이도? 뼈를 말리는 수준. 남자 여자 상관없이. 남자 연예인이 180에 60이어야 돼요. 어? 여자가 키 빼고 120이면 살 더 빼요. 살 수 있어? 180에 60kg면은? 훨씬 더 빼고 살아요. 걔잖아 그 이강태인가? 그 왜 그 멸치 있잖아. 아, 하루에 그건- 쿠키 두 개도 안 먹고 배부르다 그러는데 히태 이히태 맞지? 아, 그건 아닌. 걔가 그런 60kg 정도 안 돼 보이게 생겼던데. 아 근데 진짜 여자 아이돌처럼 완전 빼가요. 너무한다. 그래서 중국은 크게 시켜요. 왜? 나라마다 다르네. 왜 그렇게 살지?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아, 진짜 짜증난다. 여튼 인터넷이 패션 시장을 변화시켰대. 뭐 하면서 making it increasingly difficult. 딱 봐도 가목적어 같죠? it 진짜 목적어는 투부정사겠죠. 점점 더 어렵게 만든대. 뭐뭐 하는 걸. 왜 뭘 어렵게 만드는지 한번 보자. 컨슈머들은 검색해볼 수 있는 거지. 그 상품의 정보랑 가격을. 그리고 비교적인 정보를 얻을 수도 있잖아. 거의 즉시. 그죠? 그래서 making them 그들을 더 informed 알려지게 만들 수 있잖아요. 이전보다. transferring 뭘 전송하는 거지? the balance of power 힘의 균형을 소매상에게서 이제 커스터머로 이렇게 옮기면서 그죠? 이것은 악화되었어요. by open and real-time access to fashion show. 뭐에 의해서? 패션쇼에 대한 그 개방적이고 실시간의 접근에 의해서 이것이 악화되었다고? 왜 악화되었지? facilitated가 뭐야? exacerbate 원래 악화시키던데? 얘는 왜 심화시키다로 되어 있냐? 악화되다 아닙니까? 이번에 아카로 나왔다. 그지? 야 애들 아니, 심화시키다. 중3 애들 그걸 모르더라? 그 침체? 야 exacerbate 스펠링 좀 몰라봐. exacerbate 이거죠. 제가 아는 건 여기서 심화시키다가 나와. 제가 아는 건 악화시키던데요. 그러니까 밑에 알려준 거겠지? 뜻이 다르게 나오는 거니까. 그쵸? 악화시키다는 건데 원래는 뜻이. 응? 근데 더 심하게 만들다라는 말이니까 심화시키다가 맞겠구나. 오케이. 근데 이게 더 심화되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 소비자한테 가는 게 더 심화가 돼버렸다는 거야. 패션쇼에 대한 실시간으로 이제 접근도 해버릴 수 있는 거잖아. 이게 또 용이해지는 거야. facilitated. 뭘 통해서? live streaming. 생방송. 실시간. 그 다음에 coupled with 또 뭐랑 나란히 하는 거야? 소셜 미디어 액세스랑도 또 나란히 하는 거야. 셀러브리티의 룩. 어떤 룩을 입고 다니는지. 그리고 삶의 생활 방식. 그리고 또 뭐의 공유까지. 모든 양상의 삶에 대한 공유와 함께 다 가고 있는 거지. 소셜 미디어에.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 다 이제 소비자한테로 계속 가버리는 거네요. 컨슈머들은 패션 초이스를 사용할 수 있어. 뭘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의 개인적인 스타일과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특히 어떤 애들이야? Promoting brand me. 그 나를 브랜드화 시키는 것을 프로모팅 좀 스스로를 홍보하고 있는 애들 있잖아. 소셜 미디어에. 얘네들이 특히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지. 패션 초이스를. 그 원래 전통적이었던 투 시즌의 오퍼는 더 이상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투 시즌의 오퍼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름 옷 하나 사는 거, 뭐 겨울 옷 하나 사는 거 이런 건가? 그냥 봄에는 여름 옷, 겨울에는 봄옷 약간 좀 걷고 다니면 되고. 그렇죠. 여름에는 여름 옷 사고 위에 그냥 가디건 하나 입으면 되고 이런 건가? 근데 패션계 시즌은 좀 더 많지 않아요? 스프링 서머 시즌, 서머 펄 시즌, 펄 윈터 시즌 이런 식으로 붙여서 하거든요. 사실 패션쇼를 할 때. 그래서 패션쇼에 있는 투 시즌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패션쇼는 시즌이 되게 여러 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튼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왜? with 목적어 목적 보완이에요. 컨슈머들이 demanding 요구하고 있단 말이야. 새로운 프로덕트를 신상을 throughout the whole year 1년 내내. 이게 어떤 프로블럼을 만드는 거야? 패션 리테일러들의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네요. 왜냐면 많은 컨슈머들이 찾고 있잖아. 더 독점적인 피스. 그러니까 나만 입고 싶은 이런 피스들을 계속 찾고 있는 거야. 왜? 디퍼런시에이트 하고 싶거든. 자기 자신들은 좀 차별화하고 싶거든. 얘네들이 그러면 어디에 지금 forcing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요 압박을 어디에 하고 있는 거야? The desire. 욕구, 욕망인데 트렌드를 내가 진짜 이끌고 가는, 트렌드가 리딩하는 게 아니고 트렌드가 나에게 이끌리는 이러한 욕망을 지금 강요하고 있다라는 거죠. Ever more rapidly changing style. 뭐에 대해서 내가 트렌드를 이끄는 지금까지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는 스타일을 위한 욕망에 계속 불을 지피고 있는 거예요. forcing 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 알겠어요? 트렌드가 리딩하는 거랑 트렌드가 레드 되는 거랑. 그러니까 유행이 나를 리딩하는 게 아니고 내가 유행을 끈다라는 말이죠. 내가 유행을 끄는 이러한 독보적으로 이전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스타일에 대한 욕망에다가 이제 forcing up을 하는 거죠. While 근데 그러면서 반면에 뭘 원하는데 여전히 demanding 요구하고 있대. 적정한 프라이스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만 있었으면 좋겠으면서. 그래서 서울 애들이 성수 편집샵 이런 데 미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가지고 딱 명품 중에 한 피스 남은 것만 딱 사는 거야. 그렇게 많이 하죠. 왜냐면 편집샵 같은 데들은 거기 주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좀 빈티지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최신 유행까지 본인의 추구미에 맞는 작품들을 그런 편집샵들에 갖다 놓는단 말이야. 보세부터 명품까지 다. 그러면은 그 어떤 편집샵 하나만 뚫어가지고 계속 가는 거죠. 나랑 추구미가 맞으면. 근데 옷에 돈을 너무 쓰기는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여튼 점점 더 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지?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어려워질 것 같지 않냐? 돈은 또 돈대로 쌌으면 좋겠다며. 소셜미디어 트렌드를 모니터링하는 게 어렵다. 브랜드의 인기를 온라인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그 셀링 시즌에 대한 디맨드를 예측하기 어렵다. 셀러브리티의 홍보에 영향을 예측하는 게 어렵다. 트래디셔널한 프로덕트 라인의 매력을 평가하기가 어렵다. 와우. 일단은 브랜드 파퓰러리티는 제외할게요. 3번 나쁘지 않은데. 일단 4번도 죽이고요. 트래디셔널 프로덕트 라인이랑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5번도 죽일게요. 뭔가 그럴듯하게 생긴 게 좀 3번 같은데. 저도 3번이 좀 더 적합할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얘네가 1년 내내 뉴 프로덕트에 대한 디맨딩을 하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한테만 배타적인 이러한 옷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도 가격은 적절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요구를 예측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정답 3번 맞아요? 네. 요구를 예측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I have so many 단어. You have so many 단어. 그럼 잠깐 쉬었다 3번 할까요?
그래, 약간 잠 슬 오죠. 에어컨 틀어주면은 또 잠이 싹 달아납니다. 저거를 주면 그러니까요, 진짜로 옵니다. 아, you're done? 예. 플리즈 웨이팅. 이치 미니. 플리즈 웨이팅. 답지 빌려드릴게요. 웨이. 읽어볼게요. 네. 저 앞에만 했는데 앞에만 왜일까요? 저 앞에만 하네. 어? 일본부터 틀린 거 아니죠? 그건 맞는데. 그 밑에 뭐 이즈 두뭐 이런 느낌이요. 지우, convince. 설득하는. 통과. 납득시키다. 이거 뭐 이런 거 있던 거. 네, can 또는 do입니다.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선생님 어디 있죠? 그거 식물이 의사소통할 수 있다.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거랑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나 그거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 그게 무슨 소리죠? 28강 안 낸 다영이 수아. 이거 잠깐 끊어놔야겠다. 뭐가 틀렸을까? 자, what deeply affected? 무엇이 깊게 영향을 미쳤을까? So many black community들의 글로벌하게, 그죠? 그것은 어이구 무엇이 영향을 끼쳤는지는 was not only 나오니까 뒤에 보돌소 나오겠네. 어딨죠? 안 보이는데 여기 있다. 개 멀리 있네요, 그죠? 그럼 문장이 여기까지 안 끝난다라는 말이죠. 뭐뿐만이 아니고 they could not metaphorically breed because of the opposite forms and limits of white supremacy. 백인 우월주의의 억압적인 형태와 제한 때문에 그들이 숨 쉴 수 없었다.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숨 쉴 수 없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죠? 얘네 때문에 숨 쉴 수 없었잖아 사실. 흑인들이 너무 억압받고 살았잖아. 화장실도 따로 썼던 거 알죠? 심지어 화장실 앞에 그거 니그로 이런 거 써놨어요. 니그로 전용. 그러니까 그 흑인 노예 뜻을 말하는 거 그거를 써놨었다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so many black community들도 어땠는데 말 그대로 이런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의 영향뿐만이 아니고 많은 흑인 커뮤니티들이 말 그대로 진짜로 숨 쉴 수 없었다는 거야. 뭐 때문에? 환경적인 차별 때문에도 숨 쉴 수 없었다는 거지.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쳤다? 블랙 커뮤니티에 글로벌하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잖아요. 영국에서 블랙 커뮤니티랑 좀 비슷하게요. Black Americans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흑인들은 are also more likely to live landfills. 와, 매립지 근처에 살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립지인데 산업적인 이런 공장들 있는 데랑 화석 연료 인프라 있는 데들 이런 데 근처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Some Black Americans가 뭘 시작했어요?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네요. To turn A into B잖아요. 그죠? 무시받거나 런다운하면 약간 좀 황폐한 이러한 지역들을 뭘로 바꾸려고 이런 젊은이들의 센터나 예술 공간들로 바꾸려고 이런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던 반면에 이러한 노력들은 종종 어려움을 직면하긴 했네요. 뭐가 없었어? 로컬 서포트가 부족했구나. 그 다음에 단순한 안전 우려도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데 우리가 젊은이들 센터 이런 데를 만들어 놨어. 그런데 그 젊은이들 막 마약하는 젊은이들 막 이런 애들 온다고 생각을 해봐. 안전 염려도 생기는 거죠. The process by which 자 과정인데 이 과정에 의해서 이러한 위험한 인프라들이 의도적으로 위치가 되는 근데 어디에? African American 커뮤니티에 가깝게 됐죠? African American의 커뮤니티에 가깝게 의도적으로 위치되는 이러한 위험한 인프라스트럭처가 행해지는 이러한 과정이 뭐라고 불렸냐면 레드라이닝이라고 불렸대요. 레드라이닝 혹시 단어 중에 있었어요? 근데 약간 레드존 하면은 약간 위험구역 이런 거잖아요. 그지? 이런 이러한 과정이 레드라이닝이라고 불렸다.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흑인 커뮤니티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거에 가깝게 어떤 위험한 인프라들을 놓는 이런 과정 이렇게 놓는 과정이 레드라이닝이라고 불렸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지역을 넘어가면은 레드존이니까 레드라이닝이 된다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프로세스는 뭘 의미하냐면 fossil fueled power plants나 그러니까 화석 연료 동력 공장이라던가 위험한 쓰레기 시설들이 뭐야 이거 disproportionately and deliberately situated in black or ethnic minority neighborhoods. 일단 여기까지도 괜찮은 것 같은데 proportionately가 비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인 지역에 50개 있으면 흑인 지역에도 50개가 맞아야 되는데 이런 비율이 안 맞게 그 다음에 고의로 의도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게 되었다? 흑인이나 인종적으로 소수인 동네에 위치하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의 결과로 블랙 아메리칸들이 3배나 더 죽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지. 뭐에 대한 노출 때문에? 에어 pollutants에 대한 노출 때문에. white counterparts, 그들의 백인 상대방들보다 뭐지? 2번인가 본데? 네. 그죠? 이거는 그냥 그거잖아. 이거 젊은이들 센터로 만들려는 노력. 그죠?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맞네. 왜냐면 여기가 쭉쭉쭉쭉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 답은 2번으로 하면 되고 30번부터는 아니 같이 해야 되겠구나. 아영아 30번 다 풀어와봐. 30강. 이거 네가 푼 거랑 내가 푼 거랑